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기술이, 각자의 기술들이 이제 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융합을 하면서 이제 과연 어떤 사회가 올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거는요,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시도도 할 수 있는 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변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곧 머지않아 오는 이 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위기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회일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지만 대응을 놓치면 위기일 수도 있다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시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자동차 부문 부회장이 김태구 회장이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1년간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으면 나었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일 거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왜 끝까지 했냐? 간단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중살동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앞으로 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존의 질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가는 4차 산업 이런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실업자를, 그 사람들의 잡을 다시 찾아줘야 돼. 그 사람들이 일할 일터를 만들어주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국가나 사회는 이 시대가 왔을 때 일거리를 놓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업가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업을 속도를 늦춰야 돼. 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사업을 질러버리는 거는 그건 같이 죽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공존입니다. 공존이 준비되지 전제가 안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재앙입니다. 맨날 줄 돈은 없는데 돈 달라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네.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살하면 되는 거더라고. 남들이 저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뭐 신화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본질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니네가 나중에 성공하고 싶으면 네 친구가 지금 현재 5명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5명으로 늘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집에 네가 들어가면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야 돼.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야 돼.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근데 알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싸움이 없어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걸 보고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그 나라를 가보면 압니다. 새로운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곧 새로운 변화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예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 기업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돼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혁신과 변화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이만하면 됐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는 경제의 주체가 현상 유지를 해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끝없이 혁신과 변화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익은 사회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좋은 거는 존경받는 기업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가는 존경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